혼란스러운 부동산 탐구의 시간. 오늘은 부동산 버블 이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유튜브를 통해 버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일본이 할 때 대출을 너무 잘해줬잖아요. 건물 사서 대출 받고 그 돈으로 또 건물 사고, 건물에 따라서 100%까지 대출해주다 보니까 다 대출 받아서 집만 사는 거죠. 옆집 철수네가 대출 받아서 건물주가 되다는데 가만히 있는 게 바보잖아요. 영희 엄마도 철몽이 엄마도 거죠. 그러다가 정부에서 대출을 저이고 금리를 2.5%에서 6%까지 올려버리니까 죄다 하우스푸어가 돼버린 거예요. 이자를 못 내니까 하나 둘씩 파산하게 되고, 그렇게 첫해 부동산 가격이 20%나 떨어졌어요. 다들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게 다른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고 건설업은 폭망하고 회사들은 구조조정하고 대환장 와르르 멘션이 돼버린 거지.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오고 3%에서 4%였던 GDP 성장률이 1%로 날아가버리니까 그 당시 총리였던 가이오 도사키의 지지율도 같이 62%에서 21%로 떨어졌어요. 지지율 같은 건 입을 수 없나? 뭐 여튼 이렇게 되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. 근데 사람들 곡소리 나니까 증세는 못하고 그냥 아무따 국채를 찍어버렸어요. 그리고 그 돈으로 지방 건설업에 돈을 풀어버린 거지. 근데 왜 하필 건설업이냐 할 수 있겠는데, 건설업이 이게 참 악수효과가 오지는 사업이거든요.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용도 늘고 돈도 바로 노동자들한테 가고, 그렇게 소비가 느니까 표면적 단기 성장률을 올리기엔 이게 최고인 거예요. 소비기업이랑 금융 부실은 해결 안 한 채 국가 예산의 40% 가까운 돈을 지방 공공건설업에 쏟아버립니다. 이렇게 정부에서 큰 돈을 쓰면 분명히 파리들이 꼬인단 말이에요. 지방 정치인들이랑 건설업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짬짬이해서 건설비리 동맹을 만들고 영 이상한 곳에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오사카에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27대뿐인 산속에 1,800억이나 들여서 다리를 만들질 않나. 시마네현의 시라시마 해안도로라고 2km 도로에 터널 도합 3개 1,800원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인데 하루 평균 15대밖에 안 지나다니고,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건설하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부채가 쌓일 거 아니에요. 1990년 버블이 터질 때 부채율은 GDP 대비 59%로 양호했는데 2001년에는 120%까지 올라갔어요. 이렇게 나라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당시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는 화재 현장 가서 골프 치다 걸리고 미국 방문해서 부시한테 후한류 드림이나 치면서 패급 짓을 계속하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이 새끼 뭐야? 한 거지. 그렇게 일본 역사상 최저 지지율 5.7%를 찍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. 그리고 온 게 누구냐? 펑쿨색자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오게 됩니다. 고이즈미 형님께서는 당선되시자마자 한 일이 지방 좀비 기업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립니다. 지방 건설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 거죠. 미리투성이에다가 부채가 계속 오르니까 이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근데 이 당시 지역 경제는요, 건설업의 맘에 날리고 있었어요. 지방 경쟁력 자체가 전혀 없어진 거지. 나라에서 꼬박꼬박 공사하라고 꽁돈 내려주는데 누가 인재 육성하고 기술 개발하겠어요? 이건 나라도 안 하겠죠. 근데 갑자기 정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중단되니까 은행들이 서둘러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어요. 이 당시 건설업체들은 공사할 때 내년에 계획된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로 치면 뭐 PF 대출 같은 거죠. 근데 갑자기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니까 은행들 입장에선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반대로 이젠 떼일 입장이야. 은행의 상한 요구에 폐업한 업체 수는 평균 15,000개, 실업자는 42만 명이나 생겼어요. 원래 디플레이션이었던 게 더 심해진 거죠. 이 일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. 고이즈미 이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완화 정책을 펼치긴 했는데 도쿄나 대도시 위주의 완화 정책이었어요.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쿄는 GDP가 25%에서 30% 상승을 했지만 지방은 5%에서 10%, 한 곳은 마이너스 5%를 기록했죠. 이런 정책 방향 때문에 일본은행의 25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은 이제서야 회복되거나 회복 중이라고 하고, 핀키나 규슈 지역은 아직도 경기 침체라고 개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대도시 빼고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아닌가 싶은데, 뭐 어쨌든 일본의 건설업 부양 정책은 너무 성급했어요.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고요. 기존의 부실 기업부터 정리하고 지방의 건설업이랑 함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지금보다 덜했을 것 같네요. 중국은 이런 일본 보고 홍다그룹 사건 이후에 지방 건설업에 돈을 안 쓰고 있다고 하죠. 한국은 이런 일 자체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3분 부동산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이야기 끝.